부장님, 저 친구들한테 계속 그 코 재수술 문의 오는데 제가 봐도 이 사진이 좀 심각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쭤봐야 되는지 오늘 성 원장님한테 한번 코 재수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거 인트로로 그냥 써도 되겠는데요? 뭐를요? 이거 하라고요? 아, 자연스러웠어요. 승아 보고 있지? 지금부터 코 재수술에 대해서 성 원장님께 물어보러 갈게.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코 재수술을 계획 중이라고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보여드리러 왔는데 이 친구예요.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코 재수술에 대하여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흔한 원인은 모양에 대한 불만이죠. 높이가 더 높아지고 싶다. 아니면 길이가 더 길어지고 싶다거나 더 짧아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곡선, 직선 그런 미세한 모양 차이 내지는 큰 높이를 바꾸고 싶다든지 길이를 바꾸고 그런 것들이고 또한 그거만큼이나 또 많은 부작 대표적으로 염증 구축에 의한 변형 아까 보여준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부작용의 경우 부작용을 겪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한 수술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부작용으로 변형된 모습을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수술은 약간 수술의 난이도도 좀 다르고 그리고 수술의 목표 또한 다르게 돼요. 그러면 코 재수술에 대해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술을 했지만 아직도 매부리가 남아있는 환자의 경우 매부리를 없애면서 좀 더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라든지 보형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휘어 보이는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보형물 위치를 바꿔서 덜 휘어 보이게 한다거나 피부가 얇아서 안쪽에 들어있는 연골이나 실리콘 등의 보형물이 뾰족하게 수술한 티가 나는 경우 역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그렇죠.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바꾸는 그러한 재수술도 많이 있겠죠. 첫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면 또 염증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죠? 재수술의 경우가 첫 수술보다 염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코의 부분적인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데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더 떨어져요. 수술 부위에 흉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이후에 치유 과정에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수술보다 재수술에서는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 약간이라도 더 높아져요. 면역력도 더 낮아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낮으니까 국소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고 조금 더 염증이 생길 확률이 더 늘어나고요. 당연히 첫 번째 수술에서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이후에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역시 더더욱 염증의 확률이 높아져요. 무섭네요. 코 수술을 했는데 코막힘이 심해졌다. 그래서 나는 재수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비중격이 휘어 있는데 코성형을 그냥 탁 높이게 됐을 때 휘어 있는 비중격이 눌려서 더 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막힘이 없었거나 약하게 있었던 분들이 코성형을 한 후에 코막힘이 심해졌다거나 발생한다라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비중격 망곡증부터 확인하는 게 그렇죠. 최우선이네요. 비중격 망곡증을 먼저 고치면서 그런 경우 같이 코성형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원장님, 그러면 재수술 중에서도 난이도에 대해서 이건 어려운 재수술이다, 쉬운 재수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지유 씨는 그 노래를 부를 때 네. 어떤 노래가 어려워요? 저는 다 어렵습니다. 이런 역질문 하다니. 낮았다가 많이 높아지고 이 변화량이 많은 노래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음악.
혹은 그죠. 높았다가 확 내려가거나 이렇게 급변조될 때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고. 수술도 마찬가지로 많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모양을 바꿀 때는 실제로 변화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피부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높이는데도 실제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외로 또 어려운 거는 코가 심하게 비중격이 휘어 있을 때 또 많이 높이기를 원할 때 두 가지가 겹쳤을 때 또 어려워요. 안쪽이 많이 휘어 있으면 그거를 고치고 나면 기둥이 좀 약화가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많이 높이려면 힘이 세야 되거든요. 변화가 클 때가 좀 난이도가 있다. 그렇죠. 좀 반대로 쉬운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바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긴 한데 또한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아주 사소한 변화를 위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부작용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조금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느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재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재수술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수술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바꿀 것인지 수반되는 어떤 부작용의 위험성을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그냥 방치했을 때 안 좋아지거나 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염증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빨리 치료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빨리 받는 재수술을,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한테 꼭 이 편 보라고 할게요. 이거 언제 올라가는지 저한테. 문자 줄게. 네. 원장님도 아시나요? 언제 올라가는지? 사실은 저 잘 몰라요. 좀 더 안 보시는 것 같던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마무리 멘트 할까요? 콕 집어 알려줄게. GNG 콕콕콕.